네, 이렇게 남자연 의사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평생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의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주로 민족주의계는 실력 양성 운동을 주로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국내에서. 또 사회주의계도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로 사회주의계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1927년에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신간회라고 하는 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어갔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얘기할 때는 반드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에 그 신간회를 이야기하는데, 신간회와 같은 시기에 여성들이 만드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근우회라는 단체거든요. 그 단체도 신간회처럼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조류가 세계적인 조류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27년에 근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근우회라고 하면 무궁화 근자를 써가지고 무궁화 형제, 무궁화 자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년에 만들어졌는데 31년에,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해산이 되게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근우회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함께 독립운동을 이제 했던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민족주의계 대표적으로 이때 김환란, 손매래, 방신영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사회주의계에서는 정종명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보면 우리가 민족주의계가 왜 30년대 이후 되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했는데, 이때만 해도 좀 그래도 독립운동 나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애국 계몽주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후로 이 근우회가 해산이 되고 나서 1932년부터 이 김환란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친일 여성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아주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근우회는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여학생,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전업주부까지 전 계층의 여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근우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위 단결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향상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해방 운동이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하는 그 해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봐서 같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근우회는 국내외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그 미주 지역 또 뭐 만주 지역 이런 지역에서 60여 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전국적인 그런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교육 차별이라든지 봉건 인습 이런 거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우리가 낮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근우회가 이런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면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이 근우회가 아주 큰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광주 학생운동, 1929년에 시작된 광주 학생운동을 서울에 와서 서울 여학생 만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이 근우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 여학생 만세 운동은 380명의 그 학생들이 잡혀갔었는데, 그 중에 100명이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던 때가 바로 광주 학생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우회 41명의 발기인 명단을 보면 사회주의계 인물은 강정희라든지 뭐 이런 정종명, 정칠성, 주세죽, 황신덕 이렇게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직업들이 아주 다양하지만 어떤 기자, 동아일보, 그 당시 동아일보는 괜찮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신문사였죠. 그래서 거기 기자라든지 또 뭐 기생 출신도 있어요. 그렇죠. 정칠성은 기생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고요.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된 분들입니다. 또 민족주의계 인물은 대표적으로 누구냐? 민족주의계, 그 당시 민족주의계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계열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YWCA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로 교사,
그 기독교계 학교에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포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근우회에서 활동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2명을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조신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허정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신성은 평안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남편이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빚을 많이 주고 아편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혼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기독교 평안도 지역에 기독교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 지역의 과부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과부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계급을 하찮게 이제 받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많이 품었기 때문에 과부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화학당, 여기 선교사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화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 헤이그 특사로 갔던 이준 열사라든지 또 도산 안창호 선생과 많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부인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준이나 안창호의 그 소개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짧은 시기지만 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이 진명여학교가 평양에서 거의 사그러 들어가는 때 진명여학교를 맡아가면서 이 학교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북경 지역으로 가서 독립단이라든지 비밀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고육원이라 그래서 고아들이나 이렇게 아주 그 빈민에 있는 자녀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대한부인회 부총재로 활동을 하시다가 1953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이제 이 근우회에서는 허정숙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허정숙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재, 우리나라 여성 천재 중에 몇 명인데 탁월한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실천가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허헌이라는 사람이고 여동생 허근욱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그 판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허헌이 동아일보에 그 사장으로 잠시 있을 때 동아일보 기자로 허정숙은 활동을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여성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때 허정숙은 되게 자유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성이 이렇게 남성의 굴레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쿨하게 결혼도 하고 이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랑이 식으면 이혼도 할 수 있고 다시 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야 세계 일주를 가자 이래가지고 세계 일주를 그 당시에 갈 정도면 얼마나 그 지위와 그 경제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세계 일주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1년 동안 유학을 하는 그런 엘리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근우회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근데 그 투옥이 됐을 때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출산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안으로 가서 조선 독립동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누구였냐? 네 번째 남편이에요. 최창익. 네 번째 남편 최창익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서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허헌이 그 몽양 여운현 선생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여운현 선생이 어떻게 돼요?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특히 이렇게 그 중국 쪽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조선 남한에 있으니까 막 다 암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북한으로 가게 돼요. 그때 이 허정숙도 같이 북한으로 가서 거기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북한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잖아요. 그때 북측 대표 중에 한 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동생 허근욱은 남한에 계속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근욱이 그 재능은 있는데 아버지하고 언니가 이 북한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언니가 북한에서 높은 자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허근욱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나중에 글을 써가지고 이 허근욱의 글을 통해서 남북 분단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독립운동 말고도 그 당시에 노동운동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이제 막 그 일본이 병참 기지화하면서 군수 물자 같은 걸 만들고 그러려면 또 전력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갑자기 생산이 됐는데 어때요? 차별. 일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우리나라 사람 노동자들은 차별을 하고 그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또 여성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더 적은 임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주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 잘 모르는데 어떤 사진이 유명하냐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보세요. 을밀대, 평양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고공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무슨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야지 고공시위지 할 텐데 이 당시에는 지붕에 여자가 올라가 앉아 있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주령이라는 사람은 1931년에 평양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임금을 더 깎는다고 하는데 더 이상 깎을 임금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시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공중에 떠 있는 여자다. 그래서 채공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을 받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20년대에 만주 백광운 채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립군 부대에서 활동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독립운동 선상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주령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분들 외에도 이렇게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하는 권기옥, 이분은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싶다. 그런데 비행기를 그냥 뭐 놀기 위해서 뭐 신기해서 타는 게 아니라 이 비행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제 총독부를 폭파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어떤 분이냐? 남편이 이상정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세요. 근데 이 남편보다 더 유명하신 분은 바로 그 남편의 동생인 이상화, 빼앗김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그 시를 쓰셨던 이상화 시인이 시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여성 공군의 창설에도 기여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상록수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거기 주인공으로 최용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용신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이 농촌 지역에서 많은 계몽운동을 하셨는데 건강을 잃을 정도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시죠. 그 외에도 지청천 장군의 딸인 지보경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라도 독립운동에 필요하면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보통 우리나라 보니까 뭐 고관 대작들 자녀들은 군대 안 보내고 막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청천 장군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 생각했다.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를 가리겠느냐? 한국의 잔다르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청천, 그 딸 지보경, 그리고 이 지보경의 아들이 누구냐? 이 논문을 쓰신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지내신 이준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한 독립운동가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광복군 그 창설할 때 김구 선생님과 옆에 바로 지청천 장군이 계시고 여기 여성이 딱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지보경. 그래서 한 사진 안에 아버지와 딸이 같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 그 외에도 이분은 누구냐면 김구 기념관에 가면 있는 동상이에요. 누구의 어머니인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이십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라는 그 훌륭한 우리나라의 독립 지도자 뒤에는 그분을 길러내신 광락원 여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락원 여사는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면회를 왔어. 그런데 막 너무 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막 얼굴이 막 다 상해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울면서 우느라고 말을 못했는데,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나는 네가 경기감사한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네가 어떤 고관 대작보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런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상해 가서 독립운동 하실 때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어머니 광락원 여사가 중국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야채 조각들을 모아서 음식을, 독립운동가들의 끼니를 해결해줬던 그분이십니다. 그런 속에서 어머니 환갑잔치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독립운동가들이 조금씩 모은 그 돈으로, 돈을 현찰로 다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권총 2자루를 사서,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와서 독립운동하는데 무슨 생일잔치냐, 이 돈으로 일본의 가슴에 총을 내가 사왔다, 나가서 독립운동 더 해라 하셨던 분이 광락원 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구 선생님 뒤에 누가 있는 걸 봐야 돼? 광락원 여사가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는 뭐라 그래요? 아들 수의를 지어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 그거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씁니까? 일본에 항소하는 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다. 네가 목숨을 구걸한다면 나는 더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죽으라. 아들에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죽으라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아들이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냐? 이 안중근 일가가 원래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돈을 독립운동 하는데 바치고, 그 돈으로 조마리아 여사는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임시정부에 그 자금도 대고, 그리고 임시정부 후원 활동을 아들의 대신 끝까지 하신 분이 바로 이 조마리아 여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만큼의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 말고도 많은 분의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요새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말했던 것은 바로 독립운동의 핵심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독립. 그런데 여성 해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도 여성들도 자유롭고 싶고, 또 남녀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미니스트라든지 뭐 여성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우리 여자들만 잘 살아야 돼, 뭐 남자들하고 차별 너무 싫어, 이것이 아니라 그 평등을 이야기하는 속에 뭐가 있었다? 더 큰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이런 해방이 같이 있었던 분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더 잔혹한 고문을 받고 더 어려움 속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을 기림과 동시에 해방 이후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더 선양을 받고 이분들의 삶이 길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해방된 이후에는 어때요? 친일을 했던 여성들, 1930년대 후반부터 친일을 했던 뭐 김환란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사학, 여대라든지 이런 학교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성 지도자라고 그 당시에 일부 공부했던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학계라든지 많은 영역에서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독립운동했던 여성분들을 선양함과 동시에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 반성,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